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미국이 믿을 수 없는 한국군과 훈련을 같이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두고 어떤 보수 유튜버가 제 방송을 봤는지 미국이 왜 한국군을 못 믿느냐며 코웃음 치며 방송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믿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믿는 분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한국군은 문재인의 손아귀에 있고 고든창은 직접적으로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해외 언론들이 문재인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습니다. 수석 대변인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간첩이라는 말과 동의어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문재인을 믿는다고요? 그러면은 각자 보이는 만큼 보고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굳이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몇 년 전에 TV를 보니까 연평도에서 꽃게가 그물에 한가득 올라오는데 며칠 있으면은 꽃게탕 신세가 될 놈들이 그 그물 안에서 집게발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을 보니까 사람도 138학년의 우지에 비한다면은, 또는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찰나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데 뭐하러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려고 하는지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다음에 그분이 또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응치 않겠습니다. 자, 그 문제는 이쯤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남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데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거나, 심지어는 상대의 편을 들어줄 때 그 기분, 그때 기분이 엄청 들었겠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문재인이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불가역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문재인이 김정은 편을 든다는 외신의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꼭지 돌 겁니다. 수많은 인명을 희생하면서 공산화를 막아주고 원조를 하면서 여지껏 잘 살게 도와줬는데 고마움을 모르고 상대편을 들어? 그것도 명색이 동맹이라면서 악질 살인마 정권, 적군의 편을 든다고?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게다가 제재 해제 문제가 하노이 회담 결렬의 주 원인 중에 하나인데,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겠답니다. 그런 헛소리를 했다가 지금 농담하느냐고 미국으로부터 한 소리 들었죠. 이 사람들이 제정신일까요? 미국이 정말 그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미국에게 협의했을까요? 미국이 그것을 들어줄 일이 없다는 것은 이자들도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는가? 한마디로 미국 보고 지물에 짙어져 나가라는 이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말은 못하고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은데 그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헤어지도록, 지물에 짙어지도록 그 사람이 싫은 행동, 그런 거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을 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국내는 군대를 해체를 하든 탈원전을 하든 누구도 어쩌지 못하고 눈만 껍벅거리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사법부 장악을 끝으로 문재인 일당들한테 완전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일부만 떼어내면은 자유진영에서 이탈을 해서 그리던 고려 연방제로 김정은 수령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선왕조를 건국할 때 급진개혁파를 훈구파라고 하고 온건개혁파를 사림이라고 합니다. 사림이 집권한 후에 언론의 역할을 하는 3사의 인사권과 하급 관료의 추천권을 가진 2조 전랑의 자리에 김효원이 지명되었는데, 이를 심의겸이 반대하면서 사림이 두 파로 나뉘어졌고, 김효원이 동쪽에 살고 있다고 해서 김효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동인, 심의겸이가 서쪽에 살고 있다고 해서 심의겸이를 지지하는 사람을 서인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료를 보면은 동인과 서인은 논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면서 그것이 백성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쩜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은 국민들의 뜻이다, 촛불의 뜻이다, 민심 등등 정부 외에는 아무도 동의 안 하는 자신들의 생각을 마치 전 국민이 동의하는 것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국내는 이미 장악이 되어 있고 일본은 손쉽게 떼어냈고 이제 미국만 떼어내면은 김정은이와 손잡고 연방제 선포하고
조작 여론기관 동원해서 이게 국민들의 뜻이다 라고 선언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5천만 국민이 있는데 그게 쉽게 되겠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껏 판도라하는 것을 보면 순한 양과 같은 5천만 국민들 조직화된 맹수 몇 마리 풀어놓으면은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냥 심하이 땡땡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국과의 단절 작업을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단절 작업이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도들의 뜻대로 쉽게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김정은이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재가동한다고 했죠. 회담이 결렬된 후에 조그마한 국가가 일종의 군사 시위를 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보고만 있다면은 미국이 아니겠죠. 미국인의 프라이드가 꺾이는 거잖아요. 김정은이가 지 죽을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회담을 희망한다고 전략적인 멘트를 날리겠지만은 뒤돌아서서는 박수를 칠 것입니다. 거기다가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미국의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김정은을 돕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 미국으로서도 이제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는 북폭에 더욱 명분이 실리는 환상적인 조건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시간표에 맞춰 카운트다운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번에 폭격이 이루어지면은 잠수함과 F-35를 주력으로 한 스텔스 기들의 잔치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항공모함이 초반에 노출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기습적으로 폭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쟁은 사람들이 전쟁은 없다고 평화에 젖어 있을 때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큰 일이 발생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작은 병에 걸리면 아니지만은 큰 병에 걸리면은 그나마 수술할 수 있을 때가 다행입니다. 또 혹자는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중국도 함부로 핵은 못 씁니다. 중국 군사력이 과장되어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공군력에서 일본에 밀리던 국가입니다. 마음먹으면은 미국의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게다가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연합군이 덤비면은 중국은 그냥 눈만 뜨고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상황이 이러한데 경제적으로도 최악으로 상황이 치닫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반도체 가격이 30%나 폭락했다고 하고 중국 현대차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또 우리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핸드폰의 수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내 경험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대부분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면은 그 다음에는 대부분 좋은 기운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제 그 큰 잘못에 대한 대가가 정치, 안보, 경제의 측면에서 큰 쓰나미가 되어 대한민국을 덮칠 것입니다. 국론을 하나로 모아서 위기를 돌파해야 될 이 시점에 페미니즘 정책으로 남녀를 분열시키고 공주보 해체로 좌우국민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판에 기업을 못 죽여서 안달이고 대한민국의 부가 마치 자기 쌈짓돈인 양 국회와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수백조 대북 경제 지원을 대한민국이 떠맡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말대로 이 자가 설령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60년 넘게 그 혜택을 받고 살아왔다면 대한민국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북폭이 이루어져서 남한내에 존재하는 간첩들의 명단이 밝혀져서 그 처절한 응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처님께, 산신령님께 빌고 또 빌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